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서 미쳤어 진짜. 응? 여기서 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늘궁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지킬 거 지키고 규칙대로 이제 조심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가 왔는가 여기에 코로나 환자가 왔는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네. 여기 2, 3주치 환자가 아무리 몰래 와도 우리는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모임에 가면 코로나 모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 환자가 있습니까? 물으면 돼요. 알겠죠? 네. 그걸 제일 먼저 배워야 되겠죠? 네. 자, 이 모인 사람 중에 코로나 환자가 있습니까? 천사님, 이 모인 사람 중에 코로나 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말을 하면 아시지? 조용히 해요. 이 모인 사람 가운데 코로나 환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 모인 사람, 천사님, 이 모인 사람 중에 코로나 환자가 있습니까? 빼버리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떼보면 틀림없이 안 떨어지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힘 줘봐요. 그러면 힘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죠. 그럼 코로나 환자는 없는 거야. 현재 여기에 우리가 한 몇백 명 왔나? 한 700명 되나? 그러면은 이 700명 가운데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그랬죠?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천사님, 이 모임 사람 가운데 코로나 환자가 없습니까? 해봐. 천사님, 이 모인 사람들 중에 코로나 환자가 없습니까? 그러면 손에 힘을 줘야지. 천사 다시 들어갔어요. 자, 다시 이야기. 마이크 안 들어도 돼. 그 마이크 들 필요가 없지. 천사님, 이 모인 사람들 중에 코로나 환자가 없습니까? 자, 천사님한테 물을 때는 손을 들고 해야 돼. 뭐 이래놓고 천사님 해놓고 이렇게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성의가 없는 거지. 모든 사람들을 좀 배워요. 여러분들이 어디 모임에 들어갈 때 한 사람만 있으면 확인할 수가 있어. 지금 이 예식장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코로나 환자가 있습니까? 딱 그러면 있으면은 표가 나 안 나? 나겠죠? 그럼 나 들어가지 말아야 돼. 자, 천사님, 이 모인 사람들 중에 코로나 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하라고 그랬잖아. 천사님, 이 모인 사람들 중에 코로나 환자가 없습니까? 떨어집니까? 이렇게 있습니까 해보고 없습니까 해보면 완벽한데 여러분들은 없으면 이게 떨어져 버리니까 내가 없으면 못하잖아. 내가 있는 데서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없는 데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 모인 사람 내가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안에 코로나 환자가 없습니까를 먼저 해봐야 돼. 있습니까? 뭐 없으니까 떨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에너지 나가버려. 괜히 천사만 나가버려.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전염병을 물 수 있잖아. 그럼 들어갈 때 천사는 있어야 되겠지. 그럼 그 안에는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없습니까를 먼저 해봐요. 그러면 없으니까 안 떨어지거든. 그러면 천사는 그대로 있잖아. 그지? 그럼 들어가도 관계없잖아. 네? 자, 다시 이 모인 사람 가운데 코로나 환자가 없습니까? 천사님, 이 모인 사람들 중에 코로나 환자가 없습니까? 만약에 어디 모임대 가서 코로나 환자가 있습니까? 이 말하면 떨어질 확률이 100%예요. 맞아. 없으니까. 아무데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괜히 먼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부정적인 말로. 다시. 천사님, 이 모인 사람들 중에 코로나 환자가 없습니까? 없대. 없죠? 우리 이 건물, 오늘 강의 듣는 사람, 이 몇백 명 가운데는 코로나 환자가 없어.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경영 지지자가 아니라도 지금 이 방법을 쓰면 코로나 환자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어요. 만약에 저 바깥에 코로나 환자 한 명만 딱 있으면 손이 어떻게 돼? 떨어져 버려요. 알겠죠? 겁낼 필요 없죠? 전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화요일 날, 모레 화요일 날 2시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우리가 다 모여야 돼요. 뭘 하느냐? 헌법 소원을 제출하고 또 하나는 가처분을 해요. 그래서 3일 전에 정의당에서 연동제 비례정당 만든 거 가처분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기각했어요. 안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법원 판단이 우리는 옳다고 생각합니까? 왜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정당만 만들어가지고 거대 정당들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나오는 걸 반대해야 되죠?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래야 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분명히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받아들였어. 그래 비례정당을 허가했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별도의 우리가 뭘 하기 전에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안 됐으니까. 정의당에서는 안 됐는데 우리 당에서 될 수도 있지. 신이 내는 거하고 다르죠? 또 하나 내는 거는 헌법 소원이야. 그 헌법 정신에 잘못 어긋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헌법 8조를 들먹여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야가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전국구를 40석을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7석이 남죠? 그러면 정의당, 군소정당들이 그거 가져가면 한 당이 한 명 가져가기가 어려워. 한 명 가져가기가.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하고 똑같이 해버렸어.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말만 해놨지 편법을 써가지고 아주 싹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걸 편법이라고 그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불법, 범법, 탈법, 위법. 그거 말고 또 뭐라고 그래요? 다 했잖아. 응? 우리 흑판하고 많이 다르네. 일관성. 나는 30년 전부터 33 공약이 일관되죠? 일관되게 하고 있죠? 33 공약은 역사가 30년 전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꾸준하게 주장하죠?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직성은 다른 당은 내 걸 모방하죠? 다른 당은 내 걸 모방해. 근데 나는 직접 모방하지 않죠? 모방한 거 없죠? 한 것이 없다. 정직하다. 그래서 내 공약은 국가혁명배당금당 공약은 정직한 공약이야. 왜? 결혼하면 1억 주자. 그거 어디서 가져왔을까? 세계 어디에도 결혼하면 1억 주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정직성, 일관성 있어, 없어요? 30년 동안 똑같은 공약을 항상 밀고 나와. 그 사람 일관성이 있죠? 그 다음에
진정성도 있죠? 왜 진정성이 있습니까? 다섯 가지 공영제 하죠? 첫째가 뭐예요? 결혼. 결혼 공영제, 뭐죠? 연애 공영제, 그 다음에, 안경 공영제, 생일 공영제, 생일날도 하죠? 사망 공영제. 그러죠? 다섯 가지 공영제를 한다는 건 진정성이 있어 없어요? 국민들에게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공약은 33가지가 다 진정성이 있어요. 모든 국민의 생활을 기본을 안정을 시키겠다. 모든 사람을 중산층으로 만들어서 생활의 기본이 안정되게 하겠다. 진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3.3 공약을 체계적으로 만든 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또 중요시 하는 거. 또 하나가 더 있죠? 또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어요? 코로나 생계 긴급 지원 1억 원씩 주죠. 이거는 코로나 여섯 번째 코로나 공영제야. 그래 안 그래요? 코로나의 피해를 국가와 개인이 같이 국가가 책임을 져주겠다. 코로나 공영제가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국민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버텨라. 융자 해주겠다. 융자 해주면 뭐래? 이자 내야 되는데. 그 무슨 도움이 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뭐 융자 해주겠다. 융자만 대책을 세우는 거야. 돈 찍어내가지고 풀어서 여러분을 살게 해줄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이럴 때 바로 찍어내야 돼. 지금 세계 경제는 갈수록 나빠져가지고 해가 갈수록 심각한 지경에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겠죠? 에? 야, 여기서 펜을 쓰니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코로나 생계지원금 1억 주는 거는 천재적인 사람 아니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 100만 원 주제. 그 100만 원 주면 여러분이 코로나를 이길 것 같아?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생색만 내는 거야. 국민을 도왔다 이런 생색. 그 100만 원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더 가중돼요. 아니 100만 원을 시중에 써가지고 돈이 돌까? 그것으로 사람들이 돌아다닐까? 1억을 주게 되면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좋다. 죽어도 좋다. 그리고 돌아다녀. 코로나 한 번 더 와라. 이러고 다녀. 1억 한 번 더 받자. 사람들이 죽는 것도 겁이 안 나. 그리고 정부 시책에 협조해. 1억 주면은. 코로나가 원망스럽지 않지.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마라. 앉아있지. 돈이 있으니까. 걱정이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아무것도 없는 놈 보고 그냥 앉아있으라 보면 되나? 알겠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허경영은 일관성이 있고 정직성이 있고 진정성이 있고 천재성이 있고 소통성. 알겠죠? 이 모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이 자금을 받으면 빚이 갚아지고 서로 가족끼리 소통이 되겠어 안 되겠어? 빚도 갚고 서로 이웃 간에 친구지 간에 얻은 빚 고시방에 앉아서 친구한테 빌린 거 50만 원 100만 원 야 이리 와 가져가. 소통이 돼야 안 돼.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뭐 지난번에 내 엄마한테 뜯어온 돈 엄마 이거 1000만 원 가져가.
엄마 내 등록금 내준 돈 가져가세요. 그래? 네가 1억 받았으니까 내한테 주는구나. 소통돼야 안 돼? 요양병원에 있는 부모님한테 그동안 밀린 거 있으면 요양병원비 갖다 주고 어머니한테 용돈 찔러서 침대 밑에 넣어주는 거야. 왜? 야, 내가 이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그래도 어머니 가지고 계세요. 딸내미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교통사고로 죽으면 엄마 병원비도 못 내. 그러니까 이거 좀 가지고 있어. 얼마야 그게? 엄마 한 2천만 원 정도 돼. 받아놔. 침대 밑에다 숨기고 있어. 그러면 딸내미가 외동딸이 호르몬이 요양병원에 눕혀놨고 그거 돈 제때제때 못 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한 2년 지나도 미리 엄마한테 맡겨놨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엄마 이거 침대 청소하다가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엄마 소지품에다 잘 넣어놔. 뭐 이렇게 해서 어머니한테 비상금을 줄 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부자지간에 엄마하고 딸하고 소통이 돼야 안 돼? 소통되겠죠? 시골에 아버지한테 아버지도 1억 나와. 또 엄마도 1억 나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통장에 또 이렇게 꽂혀 있어. 말하자면은 뭐든지 소통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돈은 또 그렇다 치고. 자, 천재성이 있어 없어요? 이거는 일반 정치인들은 100만 원 내지 50만 원 주자고 싸우고 한쪽에서 100만 원 주자고 싸워. 그 국민들이 쳐다볼 때 얼마나 한심해?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뭐 보름 이자도 안 돼. 갖다 내는 거. 일반 사람에게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정직한 정치인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적어도 공약 하나를 30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일관성이 있어 없어? 이런 일관성을 가진 자라야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한 공약이야. 맞죠? 선거 때만 되면 공약이 바뀌어. 선거 때만 되면 새로운 공약이 나와, 이것들은. 맞아요. 그 공약이 무슨 공약이냐? 국민이 낸 세금을 과대하게 쓰겠다는 공약이야. 뭐 도로를 개통한다, 뭐를 짓는다. 그거는 공약이 아니라 저거가 예산 빨아먹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사기치는 거지. 그게 뭐야? 맞아요. 나는 그 사람들이 내놓은 공약이 실제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공약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 그거는 저거 아니라도 그 앞에 있는 공무원들, 그 앞에 있던 정치인들도 그 정도는 다 항상 나가던 구멍이야, 그게. 맞아. 그거 없애야 돼요. 그거 줄여야 돼. 축소해야 돼. 그런데 그 예산을 끝까지 다 닦아 써야겠다고 몸부림치다가 추경 예산 하죠? 추경 예산을 맨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직성이 있나? 정직성. 내 공약을 밥 먹듯이 가져가. 노골적으로 나 허경영 거 가져갑니다. 요 사람은 이재명 시장밖에 없어. 이번에 그러대. 나 허경영 씨 공약 좀 가져갑니다. 이러고 가져갔어. 이번에 또. 그 아주 양심적이죠? 이재명 씨는 아주 그 양심적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얼렁뚱땅?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진정성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나 허경영입니다. 나 국회의원 후보에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악수하는데 그게 진정성이 있나? 로봇야, 로봇. 위에서 그 사람을 조정해야 하네. 당에서 마음대로 하는데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진정성이 없어요. 메인 몸들이야, 메인 몸. 당에. 그죠? 그래서 전부 무소속이면 진정성이 있지. 그래, 안 그래? 그 사람들이 공약을 내세우고 찍어주세요 해놓고 이런 거 해줄 사람이 맞나, 안 맞나? 안 해주죠? 분명히 굽신거리고 좀 찍어주세요 했는데 들어가면은 커피 한 잔도 주는 일이 있나, 없나? 그 사람들이 해줬다는 거는 국가에 예산 많이 따왔다는 거야, 지역에. 그래가지고 건설업자한테 많이 줬다는 거야, 퍼줬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하고 연관이 있나? 뭐 영산강을 뭘 개발하는데 뭐 얼마를 가져왔. 아니 그게 주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에? 차라리 옛날 개천으로 놔둔 게 더 좋아. 맞아.
저거 그 주변에 땅 사놓고 그 땅값 올리느라고 이쪽을 개발하고, 야, 저기 땅 사놓고 저쪽 개발하고. 다 알고 있어,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죠? 국가의 예산을 자기 땅값 올리는 데 쓰는,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 땅 사놓고 그 주변에다가 뭘 개발을 해가 뭘 만들어내고 도로를 뚫고 나중에 알고 뭐 그런 거 도로 옆에 그런 그 사람 땅이 있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지하철이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획 돌아. 왜 그러냐면 이쪽에 그 높은 사람 땅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진정성 없는 사람들을 찍어줘. 금수저를 찍어줘. 금수저 아니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아니, 빈민들이 말이야. 투표하러 가서는 뭘부터 보냐? 학벌부터 봐요. 이 사람이 이재명이 같이 고학을 해가지고 고시가 붙어서 올라온 사람인지, 공장에서 노동하면서 재봉틀을 하면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닌 전부 서울대학 무슨 대학 애가 머리 좋고 금수저들 뭐 그 사람들한테 꽂혀가지고 그 사람들만 딱 경력 보고 찍어줘. 그래놓고 자기만 거지가 되는 거예요. 빈익부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되죠. 그 사람을 찍을 때 그 사람의 양력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전과자, 사기꾼 뭐 이런 사람들도 다시 뉘우쳐가지고 다시 해보겠다면 그 사람들 사업 망한 사람, 사업 망하면 사기꾼으로 몰려요. 사기 치고 싶어 친 게 아니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국회의원이 좀 돼야 좀 없는 사람들의 법이 만들어지겠어, 안 만들어지겠어? 그렇죠? 그렇다고 부자를 끄집어 내리나 30년 전에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는데 재벌들이 나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 안 그래? 나는 150만 원 주자고 그러니까 무슨 공산주의자 같고 사회주의자 같고 재벌들한테 상속세 받지 말자니까 또 자본주의자 같고. 그렇죠?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대우를 해주고 그 사람의 노력은 인정해. 자,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 아니, 어떤 사람이 탁 노동시장에 와가지고 일용직들 대기하는데 알죠? 일용직 대기 장소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 아침에 떠와서 우리 집에 가서 일 좀 해시 우리 포도밭에. 그래? 그래 가서 일하러 와. 점심 때 와서 또 여러 사람 보고 우리 포도밭에 가서 일해 주시오. 돈은 똑같이 하루에 한 달란트를 주겠어. 그러더니 저녁에 와가지고 해질 무렵에 와서 또 우리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주시오. 그 사람을 많이 갔어요. 그런데 이 포도밭 주인이 나중에 일 끝나고 나서 초저녁에 임금을 주는데 맨 마지막에 데려온 6시에 데려온 사람, 해 다져갈 때 데려온 그 사람한테 임금을 먼저 주는 거야. 그 다음 점심 때 데려온 사람 두 번째 줘. 아침에 데려온 사람은 마지막에 주는 거야. 그런데 주는 돈이 저녁에 온 사람한테 1단타를 딱 주니까 아침에 온 사람하고 점심에 온 사람, 나는 3달란트 주겠네. 그 다음에 아침에 온 사람은 나는 한 5달란트 주겠네. 이런 생각을 해야 안 해? 아니, 저녁에 데려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한테 1달란트를 탁 먼저 준단 말이야, 주인이.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은 어머, 나는 한 5달란트 주겠네. 이러는데 주인이 돈을 주는데 아침에 온 사람들도 1달란트, 점심 때 온 사람도 1달란트. 그러니까 주인한테 항의를 하는 거야. 이거 보시오, 주인 양반. 아니, 이 사람은 끝날 때 왔는데 1달란트 주는데 나한테는 나는 5달란트 주는 줄 알았는데 왜 1달란트 주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랬겠어? 뭐라고 그랬겠어? 천재야, 천재. 그 사람은 천재라 이 말이야. 왜 따지겠어요? 몸이 약한 게 아니야. 아니, 저녁 6시에 거기 왜 왔냐? 점심 때는 왜 왔냐? 아니, 저녁에까지도 근로자들이 직장을 일할 때를 못 찾아가지고 앉아있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기 밭에 가서 일하라고 해준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머릿속에는 하루품이야. 1시간을 했든 10시간을 했든 하루품이야. 왜? 그 사람에게 생계를 위해서 그 사람이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1시간 품삯을 가져가서 가족을 먹여 살리겠냐 이거야. 하루를 했지만 1시간을 했지만은 그 사람이 일용직 구하러 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으니까 그 앉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괴롭겠어. 그래 안 그래? 해는 져가는데 사람은 일자리는 없는데 그 가수원 주인이 와서 야 우리 집 갔다 일 좀 해줘. 하루 일당 줄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씨구나고 갔을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뭐냐? 천재야. 천재.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필요한 거야. 알겠어요? 그 사람이 하루 시간을 낭비한 건 마찬가지야. 직장을 구하려고 일을 하루 일당하는 일을 나가려고 하루 온종일 기다렸다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연민이 있어 없어? 그 노동자에게 이 주인은 그 노동자에게 기다리면서 그 아슬아슬하게 자기를 만나서 하루 일당이라도 가져가게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것이 국민 배당금이에요. 알겠죠? 국민 배당금은 일을 했든 안 했든 기본 생활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1달란트를 준 거야. 그거를 그 비율을 몰라가지고 아직까지도 여러 성직자들은 그걸 헷갈려 하는데 그 뜻은 신의 뜻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못하고 실업자가 앉아있다면 그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맞아, 맞아요. 응? 국가가 그 사람의 기본 1달란트는 책임져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했든 나중에 했든 그 사람 머릿속에는 뭐야? 그 사람들이 하루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준 거야. 그래 안 그래? 그 장사꾼처럼 시간을 따지면 그건 장사꾼이지. 그렇죠? 포도밭 주인은 신을 말하는 거예요. 신인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신인이 바라볼 때는 배당금을 똑같이 줘야 되겠어 안 줘야 되겠어? 노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주는 거야. 맞아 맞아요. 에? 그래서 그 천재성을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야. 상당한 천재성이야. 알겠죠? 국민이 능력이 부족해서 일자리를 못 구했다.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면 그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게끔 1달란트를 성경에서도 주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한 사람도 1달란트를 받고 안 한 사람도 1달란트를 주는 기본적인 생활은 해주겠다는 소리야. 그게 150만 원. 괜찮죠? 그래서 국가혁명 배당금 등에 배당금 당에서 주는 달란트는 돈은 150만 원은 기본적인 생계비예요. 그런데다가 또 코로나 생계비 1억을 주죠? 이거는 부채 탕감을 위해서 주는 거야. 또 앞으로 코로나가 지금 말라리아 약 있잖아. 말라리아 약. 지금 미국에서 만든 말라리아 약이라고 있어요. 말라리아 걸린 애들한테 먹이는 약이 있어. 그걸 먹으면 말라리아에 안 걸리고 죽어. 안 죽고 살아나. 그 말라리아 약을 이번 콜레라 환자한테 먹였더니 100명이 100% 나와버렸어. 그죠? 그래서 그 말라리아 약이 앞으로 대량 생산돼 가지고 코로나 환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겁낼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 무슨 이해가죠? 그러면 그 말라리아 약이 나왔다고 미국에서 발표했죠? 그 약을 임상실험 유럽에서 했죠? 해봤더니 100명에게 말라리아 약을 먹였더니 100% 다 나와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약이 나온다고 그랬죠? 백신이 나오려면 2년 걸리고 나오면 임상실험하는데 3년이 걸려. 그러니까 5년이 걸려 백신은. 그런데 타미플루 같은 먹는 약은 타미플루는 뭐 섞었다고요? 에이즈 약 플러스 항바이러스를 섞은 거야. 타미플루는. 그거는 신종플루에서 히트 쳤어. 바로 효과 나타났죠?
그래서 신종플루가 우리나라 많이 안 죽고 176명만 걸리고 스톱됐었어. 타미플루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거는 말라리아 약이야. 말라리아 약을 먹였더니 다 나았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도 걱정할 일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가 그래도 우리한테 생계의 영향은 앞으로 한 1년 이상 줄 거야. 금방 회복이 안 돼. 그 다음에 지금 기업이 줄도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갑자기 회사가 현금 유동이 안 되니까 대기업들이 부동산을 막 팔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을 미리 마련해놔야 돼. 대기업은 종업원들 월급 뭐 이것저것 있기 때문에 유동 자금을 안 만들어놓으면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을 처분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국가가 굉장히 위험에 직행했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를 보는 거하고 내가 보는 건 좀 많이 달라요. 알겠죠? 벌써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요새 나라가 경제가 나빠지려면 개인들이 막 부동산을 팔려고 내놨는 사람이 많아. 그 나한테 와서 총재님 이거 좀 팔아주세요. 부동산 좀 팔게 해주세요.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나한테 엄청나게 부탁을 했는데 안 팔린다는 거야 전부. 그러더니 금년에 내가 작년 말에 코로나가 오는 게 아니라 지가 경자년에는 지가 병을 옮기는 전염병을 옮기는 지다.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 경자년이 되니까 개인들이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내놨는 거야.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기업들이 못 살겠다. 전부 사람이 안 돌아다니고 가게 문 닫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게 내나 집 내나 땅 내나 막 내놨는 거야. 그래서 기업들이 도산을 막으려고 미리 정리해야 할 건 빨리 머리에 빠른 사람들은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현금을 확보하려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이제 막 현금 확보에 비상이 걸리더니 조금 있으니까 대기업이 야 이거 우리 장사 안 되는구나. 우리도 빨리 자금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기업들이 부동산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는 얼마나 안 좋은 현상인지 압니까? 앞으로 경제는 1년 이상 엄청난 폭풍을 맞이하게 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투자자들은 미리 아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천재성을 가진 자만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관성, 정직성, 진정성, 천재성, 소통성 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정치인이 위기 때 나온다면은 이런 세상은 금방 극복할 수 있어. 맞죠? 그래서 내 공영제가 결혼 공영제, 연애 공영제, 안경 공영제, 생일 공영제, 사망 공영제죠. 이 5가지 간혼상제를 챙겨주는데 코로나는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코로나도 공영제로 해야 되겠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죽어서 안 되겠다. 이게 1억이야, 1억. 근데 이 머리 나쁜 사람들은 그걸 50만 원, 100만 원 요러고 앉아있어? 맞습니까? 한 사람당 1억을 풀면은 그냥 우리나라 경기가 확 살아나. 알겠죠? 그리고 소통성. 이 소통성은 내가 이야기했죠? 빚과 가족 사이가 좋아지죠? 빚 있는 자하고 회원이 돼. 그 다음에 가족끼리 다 회원이 돼서 서로 원망하고 갈등하는 것이 없어진다. 맞죠? 그래서 이 5가지는 지도자의 4가지가 있어요. 지도자 덕목이 4가지 있죠? 이 지도자 4가지가 이 5가지를 겸하지 않은 지도자는 이 5가지를 겸하면 난세의 지도자예요. 난세의 지도자. 성산성지 우명지 이런 우리 하늘궁이 성산성지 우명지에 있죠? 내가 소울음 소리를 내죠? 그러면 이 성산성지 우명지에서 나타난 지도자는 우리가 말하는 지도자 4가지. 뭐죠? 위양형이 있죠? 위양형은 무슨 지도자야? 위양형은 맡기는 지도자죠? 위양형 다음에 무슨 지도자 있어요? 설득형, 참여형, 지시형이 맨 꼴찌야. 지시형이 4번째야. 이게 지도자의 4가지가 있어요. 형태가. 위양형,
그 다음에 참여형, 그 다음에 설득형, 그 다음에 지시형. 이 네 가지인데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은 위양형이야. 무슨지 알죠? 군인을 갖다가 너 이리 와, 옷 벗어. 너 가서 포항제철 한번 만들어봐. 못 만들면 죽을 줄 알아. 이게 위양형이야. 믿고 맡겨버려 그냥. 너는 저거 만들어. 너는 뭐 새마을운동. 너는 뭐 하마. 이렇게 탁탁 지시하고 자기는 확인만 해. 넌 정주행, 당신 경부고속도로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위양형 지도자는 상대방에게 믿고 완전히 맡겨버려. 알겠죠? 그게 가장 훌륭한 지도자인데 그 위양형 지도자도 이 일관성, 정직성, 진정성, 천재성, 소통성이 없으면 위기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이런 위기에 50만 원 줍시다, 100만 원 줍시다. 이게 한 달 생계비야, 보름 생계비야. 뭐 하자는 거야? 앞으로 1년간이 캄캄해, 가정주부들은. 그래 안 그래요? 뭐 직장도 없어져 버려, 뭐 아르바이트도 없어져 버려. 백화점에 가서 뭐 아르바이트 하던 여자들도 오지 마세요. 가세요. 스튜디오에서들도 들어가서 집에 가서 쉬세요. 항공기 조종사도 집에 가서 쉬세요. 쉬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 맞아요. 이런 어려움이 와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시대에 아무리 위양형 지도자라도 이런 일관성, 정직성, 진정성, 천재성, 소통성이 없으면 그건 지도자가 아니야. 알겠죠? 박정희 대통령은 줄기차게 건설, 새마을운동 뭐 밀고 나가는 일관성이 있었어 없었어? 일관성이 있었죠? 부정부패 그 사람 앞에는 없어. 정직성이 있었어 없었어? 정직성 있었죠? 진정성 있었어요.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지도자야 그 사람이. 그러죠? 그런데 천재성과 소통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인이 직접 여러분 가디점, 이 팔리시 가디점, 영성정치, 이 팔리시 가디점은 이 천재성과 소통성 이런 게 다 있어야 돼. 알겠죠? 신정정치란 말이야. 팔리시 가디점. 그 여러분들은 그냥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밖에 몰라. 그냥 박정희 같은 사람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대만이나 싱가포르는 30몇 년간 독재하는 이강료를 계속 밀어줘서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부자 나라가 돼버린 거야. 근데 우리는 잘 나가다가 데모크라시 좋아하시네.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 그냥 맨날 민주주의 그냥 망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허경영이가 나타나서 대통령 5년 하고 난 다음에 물러난다고 그러면 나는 맞아 죽어요. 그러면 국민 배당금 못 받아. 이러고 달라들겠죠? 그러죠? 그러다가 청와대 앞에 바리케이트 쳐서 못 나가. 그럼 나는 공중 모양에서 나가는 수가 있어. 그러죠?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오늘 무국대도 여기 본부에 와서 이렇게 또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 강의할 장소가 이제 내 다음 주부터는 하늘공에서 하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이제 새로운 약이 발견됐으니까 먹는 약으로 크게 위험은 이제 떨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코로나를 잠잠하라 이렇게 요새 다시 이제 지시를 할 거예요. 알겠죠? 내가 미국이나 선진국 맛을 좀 보이고 싶지만 저 미국과 선진국들이 잘못되면 우리나라가 그 피해를 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다 하고 코로나야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겠죠? 그 내한테 비위를 거스리고 뭐 어쩌고 하면은 내가 그걸 좀 더 놔두는 수가 있어. 알겠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사회자, 내가 너무 이야기를 길게 했나? 더 해도 되나? 예, 아직 시간이 있는데.
질문자들은 없나? 대리 질문이거든요. 대리 질문. 저기 질문해. 네, 신방우님. 신방훈이? 네. 좀 이따 나중에. 예. 신방훈이. 끝날 때쯤 네. 됐어. 네. 저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사람 있으면 질문하면서 나가면 재밌어. 질문요? 네. 내가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저쪽으로. 네, 이영숙님 질문하신다고요. 전화가 많이 와서 제가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 생계 지원금은 압류가 좀 안 되게 좀 해줬으면 하고 많은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될 게, 내가 그래서 질문을 받는 거야. 코로나 지원금하고 국민배당금은 어떤 경우도 압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통장에 1억이 꽂혔는데 내가 빚이 10억이 있다. 어떤 사람이 압류를 한다. 민사적으로 불가능해. 이거는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 지시를 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요. 꼭 아세요. 국민배당금 통장에 여러분이 5천만 원을 넣어놨다. 안 쓰고. 그건 절대 압류가 안 돼. 코로나 긴급자금을 20년 가지고 있다. 압류가 안 돼. 내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코로나 자금은 압류가 안 되니까 본인이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데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용불량자, 뭐가 있는 사람, 신용불량자는 내가 대통령 되는 즉시 신용불량자는 한 명도 없어져요. 다 풀어줍니다. 다 풀어지고 국가가 그 신용불량이 된 거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서 협조해주고 금액이 적은 사람은 다 해결해줘 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코로나 긴급자금이나 국민배당금은 통장에 아무리 빚쟁이라도 그 돈은 압류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공약에 이게 있죠.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집안에 있는 가구 압류 못하게 돼 있죠. 압류 집행 금지야. 민법이 좀 바뀌어요. 우리 헌법 8조에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그런 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매 이런 거는 내가 금지할 겁니다. 그 대신에 그런 빚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또 특단의 조치를 우리가 해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을 굳이 뽑아가지고 딴 데 쓸 필요 없어. 가지고 통장 그대로 놔둬도 그 돈은 압류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월세보증금, 전세보증금,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비품, 피아노, 냉장고 압류 안 됩니다. 집행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는 그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빌려줘야지 뭐 집에 보증금 뺏어가 쫓아내고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없어져요. 알겠죠? 기본 보금자리는 보장한다. 알겠죠? 근데 집이 큰 집을 가지고 있는데 빚이 있다. 이럴 때는 경매가 올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집을 줄여서라도 나가야지. 알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또 질문? 예. 질문하실 분 계시면 또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대리 질문 있습니다. 총재님께 세상을 배우는 우리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해야 좋겠습니까? 백공 유치원, 백마반 학생, 허경영 지지자, 강습생, 교육생, 적당한 지칭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공식 지칭 없이 상황에 맞게 달라지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는 것이 맞을는지요? 이렇게. 무슨 질문인데? 그러니까 허경영 신이님 제자인데 사람들한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뭐 강습생, 허경영 지지자, 교육생, 뭐 그거 다 써먹으면 되겠네. 예, 그걸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가 있거든.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듯이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그 근기가 있어. 그러니까 하근기는 좀 공부 좀 못한 사람이잖아. 중근기는 좀 배운 사람이고 상근기는 이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면은 그 사람에 따라서 이걸 쓸 때, 내 걸 쓰면 돼. 저분은 당대표야. 그러면 제법 똑똑한 사람한테 쓸 때 쓰는 말이야. 그렇죠? 네네. 정치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허경영 신인 이러면 욕먹어요. 그렇잖아.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국가혁명당 대표, 국회의원 허경영. 뭐, 여러 개 하면 되겠지. 한 달이 있어야 국회의원이 되나? 그러죠?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 우리하고 같은 도반들끼리, 우리 회원들끼리는 허경영 신인이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딸이나 아들 설득할 때는, 허경영, 뭐, 고치는 사람이잖아. 그럴 때는 허경영 아주 천재라고 그래야 돼. 천재. 허경영 천재.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는 거야. 그 다음에 애들한테는 본자라고 그래야 돼. 허경영 본자. 음악도 잘하고 노래 콜미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엄마. 이러면 어린애들이 그 사람 알아요 엄마. 야, 니 그 사람한테 좀 따라가 보자. 그 사람이 또 뭐 노래를 만들었는지 한번 가보자. 오늘 따라오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내 이름을 쓰세요.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 허경영 신인한테 가자면 이 사람이 이게 정신병자인가?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름은 하나만 쓰면 안 돼. 그래서 석가모니 이름이 10개야. 열애 맞죠? 부처 본존 뭐 석가모니를 부를 때 한 10가지 호칭이 있죠? 그죠? 네. 그와 같단 말이야. 그건 때에 따라서 본존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열애라고도 하고 뭐 미륵이라고도 하고 여러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호칭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나는 뭐 호칭이 그리 많지 않아.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게 몇 개지? 그거는 사람들한테 또 우리는 신인님 제자로서 사람들한테 저는 신인님 제자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는 그냥 뭐 백공유치원이라고 말해야 될지. 허경영 정치적으로 이제 선거 기간이니까 허경영 지지자입니다. 이래야 돼. 정치적인 거니까 지금은 허경영 지지자로 써야 돼. 지금은 알겠죠? 그 다음에 나는 유튜브 팬입니다. 이것도 써야 돼. 나는 허경영 유튜브 팬입니다. 나는 그 사람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그 사람하고 아무 관련이 없으나 유튜브에서는 나는 그 사람 팬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 가볍게 한번 보려고 해. 아니 나는 시간이 잘 안 갔는데 아인슈타인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좀 답을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시간과 공간은 상대성으로 존재한다는데 내가 허경영 유튜브를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잘 가는지 말이야. 내 무료한 시간을 달래는데 그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나는 그 사람이 유튜브 팬이야. 지지자는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접근해 가면은 어떤 사람도 설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허경영 신인님이 어떠고 일삼은 그건 완전히 그 사람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뭐든지 자동차가 경사를 올라갈 때 기아는 달라. 내려갈 때 기아가 다르겠죠? 또 평지갈 때 기아가 다르죠? 급할 때 기아가 달라져. 이렇게 우리는 기아가 있는 것처럼 뭐 자동 오토로 돼 있지만 기아는 있어요. 이와 같이 자동차가 짐을 많이 실었을 때 기아, 뭐 짐을 적게 실을 때 기아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서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데는 허경영 그냥 병 고치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되고 나는 그거 가서 항상 몸을 고쳐가지고 나는 그 사람 그거 보고는 모르지 그 사람이 뭐 시신이고 나발이고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야 그래? 나도 그럼 거 가서 병 한번 고쳐보자 따라가 보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그 사람의 호칭을 필요할 때 따라서 이 사람에게 야 난 그 사람한테서 이런 걸 고쳤어 거기 한번 가보자. 자연스럽게 부담을 안 줘야 돼. 그 사람은 뭐 교회도 좋아하고 절도 좋아하고 모든 종교를 다 좋아하는 분이야. 그 사람 종교 아니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응? 그죠? 네. 또 하다못해 어떤 데는 그 사람은 내 신랑이야. 그래 나는 제자가 아니고 부인이야. 그럼 왜 당신이 부인이야?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와 있는 우리 신랑이래. 우리는 전부 신부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 근데 사실 내가 신랑은 없지만은 항상 그 사람이 가보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마음이 든든해. 신랑보다 더 좋아. 뭐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어떤 여자는 바람기 있는 여자는 솔깃해가지고 오는 거야. 한번 가보자. 그 신랑이 어떻게 생겼나 도대체. 이해가죠? 네. 호칭은 마음대로 하세요. 네, 때에 따라서 그죠. 이게 내 강의하는 것도 재밌죠? 네. 그러니까 질문이 있어야 돼, 질문이.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주고받는 걸 뭐라 그래? 소통. 강연이라고 그래, 강연. 강의는 질문을 주고받지 않아요. 서서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말 쫙 하는 거. 그거는 강의고, 강연은 여러분들과 내가 소통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 알겠죠? 네. 또 질문? 네, 다음 질문은요. 메르스, 사스, 현재의 코로나까지 인간에게 큰 파장을 미친 바이러스들은 전부 왕관 모양처럼 생겨 왕관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코로나를 따서 명칭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양이 가장 바깥 대기의 가스층인 코로나 역시 왕관 모양처럼 생겨 코로나라는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신 본 태양이신 허경영 님이 바이러스를 보낸 자라는 힌트라고 볼 수 있을는지요? 그 사람 말하는 것도 내가 또 욕 터베기로 얻어먹으면 안 되니까. 태양이 온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태양이 360개의 면으로 된 생다이아몬드라고 그랬잖아. 그 다이아몬드에서 플라즈마가 나와요. 플라즈마는 원래 1억 도의 온도가 있는 상태에서 플라즈마가 나오는 건데, 그 태양에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가 반사되는 그 빛이 순간적으로 코로나처럼 보여. 왕관처럼. 이렇게. 그 다이아몬드에 반사되어 나오는 그 강력한 빛이야. 그 빛이 코로나라고 그래요. 코로나 형태의 왕관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는 그게 불이 타는 게 아니야. 불이 타는 것이 코로나 같이 보인다고 사람들은 그걸 코로나로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강렬한 빛에 의한 플라즈마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이, 과학자들이 저게 1억 도가 저 속에 있다. 착각이야. 태양에 1억 도의 불이 타고 있으면 태양은 벌써 없어졌어요. 매일 작아져야 되고. 아니 63빌딩이 탄다고 시간이 오래 가나? 무슨지 알겠죠? 태양이 여러분은 수소가스로 돼 있다. 그 꿈 같은 이야기예요. 수소가스는 저 수소 탱크 한번 폭발해봐. 클수록 더 빨리 폭발해버려. 그래 안 그래? 쉬지 않고 폭발해봐. 아무리 큰 수소 탱크 지구만한 거라도 금방 터져버려. 그러면 그건 수소 폭탄이 돼요. 수소 폭탄이 돼서 이 은하계가 다 멸절돼 버려. 그런 태양만한 수소 폭탄이 터져봐.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태양을 수소라고 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있는 한 나는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돼 있어. 안 그래? 요만한 수소 폭탄도 지구가 날아가는데 지구보다 170만 배가 큰 수소 덩어리가 폭발해. 그치 매일 폭발하고 있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알겠죠? 완전히 깨지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 금강석, 생다이아몬드. 그것이 태양이에요. 알겠죠?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지구에서 내밖에 없어. 네, 맞습니다. 네. 네. 싸늘하게 타고 잠시 휴식 시간 가질까요? 15분간. 네, 15분간. 노래는 언제 부르나? 휴식 시간 끝나고 시작할 때, 2부 시작할 때. 나는 강의할 때마다 노래만 관심이 있어. 노래 부를 때가 제일 좋아요. 네. 지금 휴식하나? 네, 휴식 시간이고요. 그래요, 네, 그래요. 45분까지 휴식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요? 네. 있고 유튜브든 어디든 간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없는 엄청난 행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150명의 사실 국회의원 이거를 저희 신인님께서 오직 최소한의 이런 목표로 이렇게 나눠주시려고 하시면 저희들이 지금 아까 그분도 그 종로에서 나오셨다고 그러시는데 어느 정도 그 노래 같은 것도 어필될 수 있게끔 친밀하게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셔가지고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저한테는 너무나 감명 깊은데 어떠한 지역구에 나오셨던 간에 허경영 시인님의 3.3 정책 그 자체로만 호명력이 1억 준다, 150 준다 뭐 이러면은 일반 많은 사람들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 각자 여기 오신 분들은 저는 이거는 저 허신이님한테 질문이라기보다도 같이 좀 이래 공유될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싶어가지고 여쭙니다. 우리 스스로가 좀 연구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게끔 실제로 예산 낭비하고 지방의원, 국회의원 뭐 이런 등등을 해서 실제로 그 정도의 그 잉여적으로서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돈인데 어떻게 돼서 1억 원이냐 뭐냐 이렇게 이런 식의 허무맹랑한 소리를 간혹가다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 친척분이 한 명도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말을 못하고 사실 그 집을 나온 다음에 밤차 타고 온 겁니다. 제가 울산에서. 근데 우리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우리 전 모두가 힘을 합해가지고 오매불망 150명 정도는 충분히 다 당선이 돼야 우리 허 신임님이 이렇게 열망하시고 이렇게 펼치시는 이상국가에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로만 계속 박수치고 뭐 치고 이게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게 한 20일도 안 남았거든요. 우리 각자 개인이 붙을 수 있는 이런 친밀감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하나씩 좀 개발을 하셔가지고 우리도 바로 그쪽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드밴티지 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뭔가 이런 데 조금 이제 14일 동안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안타깝고 지금 속이 불이 납니다. 우리 신인님이 그 의도하신 대로 이렇게 안 되면은 여기 자살할 분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이 화이팅 좀 하시는 이런 의미에서 신인님한테 그 부탁 좀 올리겠습니다. 14일 동안 후에 앞으로 그러시면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당돌하시지만 좀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KBS에 나가서 광고 출연을 해가지고 내가 직접 연설을 할 거예요. KBS가. 그러니까 저녁 9시 뉴스 시간은 3억이에요. 10분에 3억이니까 10분 이상은 안 해주니까 10분을 빨리 줄여서 중요한 공약만 탁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 그게 방송이 나가면 전국에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공중파니까. 그래서 그거 한 번을 지금 돈을 마련해가지고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의 전단지 말고 또 공보가 나가야 되죠. 그것이 돈이 또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 또 집에 다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면 접촉이 어려우니까 광고 전략이 몇 가지가 이제 추가돼서 나가고 며칠 안에 신문 광고 나가죠. 신문 광고 이번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당보다는 광고를 많이 때려요. 광고가 많이 나가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좀 회원들이 힘들더라도 우리는 이번에 광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는 기선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모레 화요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변호사와 내가 서류를 접수하러 들어갈 때 기자회견을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좀 와서 안 바쁜 사람들은 와서 거기서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 구도를 거대 정당들이 군소정당을 위해서 배려한다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거대 정당의 독식을 막겠다. 그리고 군소정당들의 그 활성화를 도와주겠다. 이래 했다가 갑자기 위성정당을 거대 정당들이 거느리게 됐죠. 그래 위성정당을 만들면은 중앙선관위는 그걸 안 받아줘야 되는데 중앙선관위는 그게 불법인 줄 알면서 위성정당을 받아줬다는 거.
그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준 중앙선관위도 내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먼저 헌법재판소에 법적으로 먼저 제소를 해서 위헌소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또 가처분 신청, 비례대표 정당이 공천받은 자가 등록할 때 선관위가 안 받아주도록 가처분 신청을 화요일 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로 해서 우리는 거대 정당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국민들한테 인식시키는 거. 골리앗이라는 저 거대 정당이 국민을 어떻게 해놨냐 이 말이에요. 지금 중산층 서민을 어떻게 해놨어? 빈민청을 만들어놨어. 여기에 대해서 골리앗을 다윗이 잡아야 되겠다.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되겠다. 그 돌멩이 날려가는 그 돌멩이가 3.3 정책이야. 3.3 정책을 날려서 돌멩이 33가지. 그 다윗이 던진 그 주머니 안에 돌멩이가 33개가 들었어. 여러분들은 그 돌멩이 하나 던진 게 아니에요. 주머니에다가 돌멩이 잔잔한 돌을 여러 개 넣어가지고 뱅뱅 돌리면 무겁죠? 이게 날아가면 관역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 개가 날아가면 관역이 빗나갈 수가 있는데 이걸 빙빙빙 돌에다 탁 날리면은 수십 개 돌이 그냥 33개 돌이 날아가서 맞기 때문에 얼굴 전체에 다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일반 돌팔매가 아닙니다. 그 풀무로 그냥 날려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지. 우리는 33개의 공략이 33개의 돌멩이야. 이걸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그냥 날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머리에 꽂혀. 그 기성정치 거대 정당들의 행포, 그들의 편법, 불법, 범법, 탈법, 위법을 정지시키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아주 이게 대단한 선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이 빼앗긴 우리 예산, 우리의 받아야 될 권리, 이거를 이번에 회복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맞죠? 나는 자꾸 웅변하듯이 해야 돼서 참. 네, 다음 또 대리 질문입니다. 아마 이 세 가지 질문이 공통점이 중산층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예요. 시골 지방의 집은 세 채라도 서울의 전셋값 정도인데 세 채라 해서 중산층 이상이라고 보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고요. 집이 7억에 팔려고 했는데도 나가질 않고 대출이 4억이면 이것도 중산층에 해당이 돼서 중산층 이상이 안 되는지. 중산층까지는 혜택이 가죠. 네. 중산층까지는 1억씩을 받아요. 중산층에서 차상위층은 주택이 은행에 융자가 없고 현금 10억 정도가 있어야 차상위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제외되죠. 현금이 10억이 있으니까. 현금이든 정권이든 이런 채권 형태의 10억을 가지고 있고 주택이 10억짜리 정도의 주택이 있는 사람은 차상위층에 들어가요. 그런데 현금 1억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이 세 채라도 은행 부채가 있거나 현금이 1억 정도 미만의 사람은 중산층이에요. 그래서 중산층이 엄청나게 중산층으로 돼 있지만 그 사람들이 서민층으로 지금 내려와 있어. 그래서 대부분 이 현금 1억도 없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집이 세 채가 있어도 집의 전체 시가가 10억을 넘거나 예금 잔액이 10억 정도 있어야 차상위층이고 그 이하는 전부 중산층이야. 집이 3개가 있든 4개가 있든 전세 줘놓고 은행에 융자 있고 그럼 자기 집이 아니야. 그런 집의 숫자는 관계없다는 거. 알겠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다 풀리셨죠? 네, 그 답이 아주 간단해요. 네, 네. 다음은 안성우님 질문하실 건데요. 네, 우리 직원들이, 우리의 지지자들이, 이 정도 국회의원 후보들이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 방송에 나가면. 그래서 이걸 잘 외워놔야 됩니다. 당신들 중산층 어디까지 돈 주냐? 그러면은 지금 방금 내 말한 그거까지가 그 자제들까지 1억씩을 다 받는 거야. 18살 이상은. 알겠죠? 근데 집에 현금이 10억 있다.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그건 1억이 안 가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영등포 갑으로 출마하게 된 안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박수! 먼저 구호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이 허경영 뭐지? 국가혁명당 화이팅! 이름이 뭐 안성호잖아. 안성우. 예, 안성우입니다. 안성우 이름 곤란한데. 안시성이라고 해, 안시성. 우리는 고구려 때 안시성 알죠? 안시성. 그럼 안시성 하면 고구려 성이 생각나겠죠? 그런데 또 어떤 생각이 나냐? 안시라, 성이 안시다 이 말에 안시성을 가졌다. 그렇잖아. 이름이 뭡니까? 안시성입니다. 아니 당신 성 말고 이름이 뭐냐고. 그러면 안시성이에요. 아니 이거 보세요. 성 말고 이름. 재밌잖아. 재밌죠? 아니 이름이 뭡니까? 안시성이라니까요. 아니 이거 보세요. 안시성이라는 걸 알겠는데 이름이 뭐냐 이 말이야. 안시성입니다. 아주 애매하지. 싸워도 끝이 없어. 아니 그래 이름이 뭐라고요? 안시성이라고요. 아니 성 말고 이름 좀 대주세요. 그러면 계속 반복하겠지? 안시성 안시성. 재밌죠? 그 이름을 앞으로 안시성으로 바꿔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뭐 가진 건 없는데 어쨌든 이게 출마를 제21대 국회의원 영등포 갑으로 출마를 하게 됐는데 사실 기적 같은 일이라 생각하고요. 우리 허경영 총재님과 또 국가혁명당 또 삼상 정책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늘에 맡길 거고 열심히 할 거고요. 한 가지 그 질문 사항이 있어서 나왔는데요. 요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당사 여의도 당사에서 근무를 할 때 제가 저 봉사를 오후에 하고 있었는데 그 대구에 사시는 분이 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냐고 저 여쭈니까 그 출산수당 5천만 원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출산을 한 사람에 해당이 되는 거고 현재 출산을 하지 않고 이제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으신데 신혼부부들 중에 이제 아이를 갖고 싶은데 좀 여러 가지 사정상 못 갖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인공수정에서. 근데 그게 보통 한 200~300 정도 들어간대요. 그리고 뭐 국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잘 못 받고 있고 현재. 그리고 한 번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5배, 10번씩 해야 되는데 한 300만 잡으면 예를 들어 5번이면 1,500이고 10번이면 3,000이잖아요. 근데 지금 서민들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한테 너무 막 이렇게 질문을 해달라고 해서 대리 질문을 해드리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300.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시험관 아기는 의료보험에 해당 안 되나?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시험관 아기는 아무리 실패해도 보험이 되도록 해서 100% 의료 혜택을 보도록 해서 출산하고 관계된 거는 국가가 지원을 할 거예요. 그럼 개인 비용은 안 들어가게 합니다. 수십 번 실패해도. 그럼 앞으로 나이가 많거나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은 시험관 아기에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국가가 다 대주니까 아기를 좀 낳도록 연습해요. 알겠죠? 많이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되고 나서 이런 질문 받으면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꼭 대통령 때가 질문 받는 것 같으네. 여기 여러분 청와대 온 것 같아. 네, 또 한 가지 질문은요. 대리 질문입니다. 인간이 윤회하면 육도를 윤회하는데 식물계로는 윤회하지 않는지요? 식물계에도 어떤 존재가 윤회를 하는지, 식물계의 구성은 육도 윤회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게 궁금하답니다. 인간과 동물은
함께 공명이조래, 공명이조의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인간과 동물은 아버지가 개가 될 수가 있고 아들이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공명이조야. 실제는 뿌리는 같지. 그러나 식물하고는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은 공명이조는 마음대로 그래도 움직일 수가 있어. 그러나 식물은 뿌리 내리면 그곳을 떠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식물은 인간과 구조가 반대이기 때문에 식물에는 인간이 생명으로서의 식물로 들어가거나 합성이 되는 일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단 큰 몇천 년 된 나무나 1000년씩 500년씩 된 큰 나무에는 귀신이 달라붙는 수가 있어. 귀신이. 그걸 여러분은 목신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영이거나 동물의 영이야. 그것이 이제 윤회를 하지 못한 사이클이 약해져 가지고, 윤회를 못한다는 건 사이클이 약해지거든. 약해지면 식물이든 이런 건물이든 어떤 물건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나무에도 붙어서 나무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는 있으나 식물 자체는 계속 윤회를 거듭합니다. 식물은 단순 윤회야. 주변 여건 환경만 참고하지 자꾸 그 자리에서 태어나고 또 민들레 홀씨가 되어가지고 날아가요. 그 자리를 이동하는 것은 죽어서 자기가 씨를 남겼을 때 자기 몸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고 꺼버려야 돼요. 너무 뜨거워요. 자기 몸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홀씨가 되었을 때만이 그 자리를 이동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못 가요. 자기 자식은 이동을 해가지고 민들레 홀씨가 돼가지고 저 다른 지역을 먼 데까지 날아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민들레가 홀씨가 돼서 날아갈 때 그걸 예사로 보지만 그 민들레가 뿌리가 박혀서 이동을 못하는데 그 자식들은 떠나가는 거야. 저기저기로 떠나가서 자기가 앉고 싶은 데 가서 앉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민들레는 언제나 가을을 기다리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죠? 나는 여기서 죽지만은 내 자식들은 헐헐 홀씨가 돼서 날아가서 저 경치 좋은데 저 좋은 그런 부잣집 정원에 가서 태어나라. 이렇게 민들레의 바람이 있겠죠? 그래서 민들레 홀씨는 그렇게 아름다운 꿈을 머금고 움직일 수가 없는 그곳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면은 그것이 낙하산처럼 붕붕 떠서 날아가다가 어느 곳에 조용히 내려앉아서 거기서 싹을 내려. 알겠죠? 그러니까 식물은 언제나 유전, 윤회. 식물은 그 자리에서 윤회를 하는데 단 홀씨가 됐을 때는 멀리 가서 윤회도 하죠. 윤회하는데 좋은 정원으로 갈 수도 있지. 척박한 데서 태어났는데 그 씨가 날아가서 다른 데 가서 홀씨가 돼가지고 다시 진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식물 자체는 윤회하는 거야. 계속 죽으면 또 태어나고 죽으면 또 태어나고 이걸 반복하고 있고 인간도 태어나면은 죽음이 이미 예정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예매해 놓는 거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예매하는 것이 인간이고 또 죽으면 또 태어나는 것이 이미 예매가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태어난 자가 그 사람이 죽을 날짜가 이미 예매가 돼 있다는 것은 정확하고 또 죽은 자 죽을 때는 반드시 다시 윤회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정확하게 예매가 돼 있어요. 그러나 나를 만난 자, 허경영을 부른 자는 전부 백궁에서 레벨을 체크하고 사망했을 때 백궁에서 거둬가 가서 백궁으로 태어나. 그래서 인간과 완전 다른 윤회 과정을 거치지. 지상의 윤회는 종식을 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오링 테스트를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만우님하고 하니 힘 조절이 안 되어서 어렵습니다. 혼자 테스트는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테스트는 맞지가 않아 잘 힘들어요. 항상 상대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천사에너지가 나갔나 확인할 때 꼭 누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천사 테스트를 할 때, 항상 가능성이 있는 거, 손이 안 떨어지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 먼저 뚝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은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지. 자기 딸이 시집을 가려고 하는데 두 남자가 있다. 그러면 A 남자와 B 남자가 있는데 A 남자를 더 좋아한다. 그러면 A 남자를 먼저 해야 돼. 그래, 안 떨어지면 천사는 그대로 있잖아. 근데 괜히 B 남자, 자기 딸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를 먼저 또 해가지고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A 남자 테스트를 못 한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확률이 적은 것은 나중에 해. 알겠지? 왜? 손이 안 떨어져도 되니까. 그렇잖아? 그 가능성이 있는 걸 먼저 해버려야 돼. 그러면 안 떨어지잖아. 그럼 가능성 없는 건 안 물어봐도 되잖아. 그죠? 네, 오늘은 먼 데서 오신 분이 많아서 이렇게 먼 길 가시는 분이 많아서 좀 일찍 끝내야 돼서요. 그래. 네, 오늘은 이만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가수 노래 하나 하고. 저기 에너지 끝나고 노래. 에너지 끝나고? 네, 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끝납니다. 잘 들었죠? 내가 그저께 강의 때, 토요 강의 때 뭐라고 그랬죠? 급시 상사 아니다. 그죠? 급시 상사 아니다. 그러면은 급한 일을 할 때는 항상 편안할 때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급시 상사 아니다. 그 다음에 안시는 뭐예요? 편안할 때는 뭘 하라고요? 붉은망이다. 급할 때를 잊어서는 안 된다. 편안할 때는.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전국이 이렇게 왔지만은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서 이 난세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우리 국회의원들 여러분들은 우리는 거대 여야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앞에 모략하는 거예요. 구도를 강한 자들과 붙는 거야, 약자가. 근데 우리가 약자입니까? 신인이? 아니죠. 그들은 정당으로서는 큰 정당 아닙니까? 그런 여야를 우리는 간단하게 봐야 돼. 골리앗처럼, 다윗처럼. 알겠죠? 우리 33개 돌팔매 한 방에 날려. 알겠죠? 그래서 세상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눈 감으세요. 5개 에너지가 들어가고 천사가 들어갑니다. 우리 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지구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백궁에서 레벨을 체크하는 허경영을 부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이 추구하는 시간과 공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실은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천사를 넣어주면은 자신만만하게 이 세상에 내가 미랄이 되어서 정말 내 몸에 모든 걸 바쳐서 썩어야 싹이 나듯이 바쳐서 백궁으로 갈 때까지 내 모든 것을 불사르리라. 어떤 집착도 모든 걸 내려놓고 허경영을 부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사 성령 들어가라. 내장 건강 에너지 들어가라. 근육 건강 에너지 들어가라. 신체 건강 에너지 들어가라. 근본 에너지 들어가라. 이제 5개 에너지, 인간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코로나나 이런 것에 걸리지 않는 기본 에너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빚 문제, 돈 문제 깨끗이 해결되라. 안 팔리는 부동산 정리되고 이사 문제, 집 문제 말끔히 해결되라. 자녀들의 결혼과 진급 다 해결되라. 모든 가정의 어려움은 다 해결되라. 모두 부자 되라. 오늘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